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그 역사의 그 개요,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고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게 설립이 된 게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경부터 기원전 1600년까지 한 400년 동안 있었던 게 하나라. 그러니까 이 기원전 20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죠. 이때부터 이제 중국의 이제 본격적인 고대 국가 모습이 드러난 거죠. 이 고대 국가라는 거는 어떤 그 도시의 형태를 갖춘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정착을 해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문명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한 거. 이게 이제 중국의 고대 국가 시작인 하나라. 기원전 2000부터 1600년. 그 다음에가 이제 상나라 또는 은나라라고 부르죠. 이게 이제 기원전 1600년부터 기원전 1046년까지 600년간. 그다음에 이제 주나라. 주나라가 이제 기원전 1050년부터 기원전 256년까지 중국의 이제 전국 시대까지 내려오죠. 그래서 이제 주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한 800년 동안 지속이 된 걸로 돼 있죠. 전국 시대. 그래서 주나라는 이제 기원전 1050년부터 기원전 256년까지고, 그다음에 이제 기원전 221년 주나라가 멸망한 후에 뭐 불과 한 40년 있다가 진시황이 이제 진나라를 만들면서 이제 중국을 최초로 통일을 한 게 이제 되겠죠. 이제 주나라는 256년 멸망했는데 그 주나라는 중간에 기원전 770년에 기원전 770년경에 그 서쪽에서 몰려온 그 오랑캐 소융의 공격으로 인해서 거기서 패배를 하고 이제 동쪽으로 이제 이주를 하죠. 그래서 기원전 77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서주, 그다음에 이제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250년까지를 이제 동주 이렇게 이제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수도로 옮겼죠. 수도가 원래 이제 호경이었는데 이제 오랑캐 서융의 공격으로 밀려나서 이제 동쪽으로 이제 도망가면서 이제 수도를 옮겼죠. 그래서 이제 서주의 시대가 1050년부터 770년 거의 뭐 한 200년, 300년밖에 안 되고 나머지 거의 한 500년 정도 기간은 동주가 되는데, 이 동주 때는 이미 서융 오랑캐 패배해서 동쪽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이미 주나라 왕실의 힘이 쇠약해졌고 전국적으로 군웅들이 할거를 하죠. 그러니까 전국에서 여러 가지 군벌들이 이제 막 활개를 치면서 이제 전국을 이제 나눠 주나라는 이제 통치력이 약해진 거죠. 명목상에 이제 황제국으로만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기원전 770년 이런 일이 발생된 이후부터를 중국의 전국이 분할이 되어서 여러 나라들이 할거한 시점을 우리가 이제 춘추 시대의 시작이라고 보겠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가 이제 기원전 770년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기원전 220년까지 거의 한 500년 이상이 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기원전 한 431년경에 그 중에 한 나라인 가장 큰 나라, 가장 춘추 시대 가장 막강했던 나라인 진나라가 나라가 분열이 되면서 세 개의 나라로 쪼개지죠. 세 개의 나라 쪼개진 게 이제 위나라하고 조나라하고 뭐 이제 한나라 이렇게 세 개 쪼개지면서 요렇게 될 때가 이제 기원전 431년, 요때부터는 이제 또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는 기원전 770년부터 220년까지 거의 한 500년 정도 되지만은 400년경에 이제 분할이 됐기 때문에 앞에 이제 한 300년은 이제 춘추시대, 그다음에 이제 뒤에 한 200년은 전국시대, 이렇게 해서 이제 춘추 전국시대가 합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전부 이제 통일을 한 게 진나라의 진시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대 국가 시작이 이때가 됐고, 고대 국가 전에 이제 기원전 2000년 그 전에는 무슨 시대였냐? 그때는 이제 약간 전설의 시대, 신화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전설상에 남아 있는 사망오제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사망오제의 시대. 사망오제의 시대라는 게 황이 누구냐? 삼황오제. 그래서 삼황의 황과 오제의 제를 따서 이제 나중에 이제 중국은 이제 황제라는 칭호를 제일 군주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황오제 시대가 시작이 된 거는 아마도 기원전 한 3000년경부터일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삼황이 누구냐 하면은 삼황은 태호 복희씨, 삼황이 이제 태호 복희씨는 사냥과 불을 다루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아마 수렵 채취 시대를 의미한 거겠죠. 뭐 꼭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전체 시대적인 어떤 어떤 이미지, 아니면 시대적인 어떤 아이콘 뭐 이런 걸 얘기해서, 그래서 첫 번째 복희 씨 같은 경우에는
사냥과 부를 다루었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망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염제 신농 이 사람은 이제 농경과 상업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수렵 채취를 하다가 농경 사회로 넘어간 인류의 역사 진화를 보여주는 거다. 그다음에 또 다른 황이 누구냐면은 이제 황제 헌원 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제 헌원 씨는 집을 짓고 옷을 만들고 수레를 만들고 그다음에 글자, 그다음에 천문, 그다음에 이제 의료, 그다음에 이제 역산, 뭐 수리 계산 뭐 이런 걸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든 그 문명을 발달시킨 게 이제 황제 헌원 씨인데 이 황제 헌원 씨는 전설에 의하면은 100살이 되었을 때 용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헌원 씨가 그 통치를 할 말 무렵에 그때 이제 치우천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나타나죠. 이제 치우천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라고도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월드컵이나 그 축구 뭐 월드컵 응원을 할 때 보면은 이제 뭐 도깨비 같은 그 빨간 그 도깨비 그 깃발을 들고 뭐 응원을 하고 그러는데 그 빨간 깃발에 나타나는 그 도깨비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치우천왕이 되겠습니다. 이 치우천왕이 반란을 일으켜서 황제 헌원 씨하고 대립을 하고 싸우다가 탕록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동쪽으로 밀려나서 요동반도로 밀려나서 요동반도에서 다시 이제 한반도 쪽으로 왔다. 이게 해서 이제 한민족의 조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치우천왕이라는 이 도깨비 모양의 무시무시한 사람은 눈이 4개도 그다음에 이제 손이 6개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는 구리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마는 이제 쇠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 치우천왕이 이제 전설에 의하면 이제 쇠와 돌을 먹는다 해 있습니다. 근데 이 치우천왕하고 황제 헌원하고 이제 싸움이 붙어가지고 반란군이 탕록 전투 그다음에 이제 또는 그 판천 전투 여기에서 패배를 하고 그 황제 헌원이 이제 중국을 전체를 통치를 하게 돼. 이게 이제 사망이 되겠습니다. 이 사망이 시작이 된 게 아마 기원전 3000년경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지금으로부터 이제 3천만 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면은 이제 3천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면은 기원전 3천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5천년 전이죠. 그래서 인류가 역사상에서 그동안에 수렵 채취를 하다가 농경사회로 넘어왔다고 예상되는 게 이제 한 1만 년 전에 그랬죠. 1만 년 전에 이제 빙하기가 끝나가면서 지구가 이제 따뜻해지고 온화해지면서 사람들이 그 수렵 채취를 하다가 이제 농경생활로 정착을 하고 그 목축도 하고 농사를 짓고 이렇게 이제 1만 년 전이라고 하는데 그 1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일 때는 아주 개인적으로 뭐 한두 명 이렇게 해서 이제 인류 숫자도 적었지만은 아주 이제 미미한 사람들이 살고 겨우겨우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한 5천 년 전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집단으로 모여서 이제 약간 이제 마을 같은 걸 형성도 하고 서로 이제 뭐 문화도 교류하고 뭐 이런 게 이제 5천 년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 년 전에 지구상에 4대 문명이 나타났죠. 그 4대 문명이 나타난 게 이제 저쪽에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금의 이라크 쪽에 그 메소포타미아 쪽에 뭐 수메르 문명 뭐 이런 바그다드 뭐 이런 쪽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다음에 이집트 나일강의 문명,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그 이제 중국의 황하강 뭐 양쯔강 이쪽의 문명, 그다음에 이제 그 인도의 그 인더스강 문명 이렇게 해서 4대 문명이 나타나는 게 이제 5천 년 전이고 요 5천 년 전에부터 인류 문명이 시작됐다고 보니까 그때에 맞춰서 여기 그 중국의 역사상에 나오는 사망 오제 시대도 그때부터가 아니겠나. 그래서 그때 이제 기원전 3천년, 지금으로부터 5천년 전부터 이제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조상인 단군 왕검이 대한민국을 건설을 한 것이 단군 왕검이 시작된 게 이제 기원전 2333년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300년, 4,300년 전이니까 이제 이와 거의 비슷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군 왕검 시대가 중국의 사망 오제 중에 가장 마지막 오제인 요순, 중국의 가장 시대죠. 요순 시대에 그 요순 시대와 우리 단군 왕검 시대가 거의 같은 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사망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오제를 볼 것 같으면은 오제는 누구냐?
오제는 이 그 황제 헌원의 자손들이 되겠습니다. 황제 헌원이 이제 중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이제 오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자손들이 오제가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제가 누구냐 하면은 이제 그 첫 번째는 소호, 그다음에는 이제 전욱, 그다음에 이제 제곡, 그다음에 이제 제유, 그다음에 제순, 요 5명이 이제 오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제유, 제순, 요 사람은 이제 앞에 제자를 빼면은 제곡 아버지가 아니면 제곡이니까 그래서 제자를 빼면은 요하고 순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요순 시대가 된 거고 이때 이 요순 임금들이 성군이라고 추앙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 이제 중국을 볼 것 같으면은 이 그 고대 국가가 이제 한나라, 상나라, 주나라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춘추 전국 시대가 이제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 500년 동안이고 그 500년 중에서 기원전 431년에 춘추 전국 시대가 분리가 되면서 앞에 춘추 시대가 한 300년, 전국 시대가 한 200년 이렇게 지속이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진나라의 진시황이 통일을 해서 기원전 221년부터 기원전 207년까지 지속이 되죠. 기원전 221년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을 하고 나서 거의 한 10년 있다가 기원전 210년에 진시황이 죽죠. 그다음에 이제 한 3년 정도 있다가 207년에 완전히 이제 진나라가 멸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진나라가 지속된 거는 한 14년밖에는 지속이 안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나라가 이제 그 멸망을 하면서는 여러 그 군웅들이 일어나서 그 중에서도 초안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한나라를 세운 유방, 고조 유방, 그다음에 이제 그 항우 장사, 총나라의 항우 장사. 그러니까 한나라하고 총나라, 그러니까 유방과 항우가 싸워서 이제 항우가 이제 죽고 젊은 나이에 죽고 유방이 이제 전국을 통일하면서 이제 한나라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한나라가 시작이 돼서 기원전 220년부터 뭐 서기 한 220년까지 한 400년간 진행이 되는데 그 이제 한나라도 중간에 신나라 왕망이 세운 신나라에 의해서 중간에 멸망을 했다가 다시 이제 한나라가 복귀를 하죠. 그래서 한나라가 앞에 전한과 후한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전한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206년부터 서기 9년까지 한 200년간 진행이 된 게 이제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환이 진행이 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한나라의 장군인 왕망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한나라를 뒤집어 엎고 신나라를 세우죠. 그게 이제 서기 9년부터 서기 23년까지 한 14년간 이제 신나라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서기 25년에 그 한나라의 후손인 광무제가 다시 이제 한나라를 다시 이제 복귀를 하죠. 그래서 한 25년부터 220년 거의 한 200년간 이제 후한이 다시 이제 되죠. 그래서 한나라는 전체적으로 전한 후한 200년, 200년 합해서 한 400년간 진행이 됐죠. 그다음에 서기 220년부터 한나라가 멸망한 후부터 서기 280년 송곤의 오나라가 조조의 부하였던 사마의의 자손들인 사마염이 만든 서진에 의해서 멸망할 때가 280년이죠. 그러니까 220년부터 280년까지 그 60년 동안을 중국의 삼국시대는 이제 뭐 조조, 송건, 유비 시대죠. 그다음에 이제 그 서진, 그 사마염이 만든 서진이 265년부터 316년까지 약 70년간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중국이 이제 혼란기, 분열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서진이 이제 265부터 316년까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중국이 이제 완전히 분열이 돼서 5호 16국 시대를 맞죠. 그래서 5호 16국 시대가 서기 316년부터 439년까지 막 120년간이 이제 5호 16국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 5호 16국 시대는 전조, 후조, 뭐 전진, 후진, 뭐 후연, 전연, 뭐 그다음에 남연, 뭐 그다음에 이제 하나라, 뭐 후량, 북량, 남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중국에 판을 치고 있었죠. 그렇지만 중원지방에 있던 5호 5개의 큰 나라를 볼 경우에는 이제 전진, 후진, 전조, 후조, 전진, 후진, 그다음에 이제 나타난 게 이제 북이. 그래서 북이가 나타납니다. 이게 전부 다 그 오랑캐들이 내려온 나라죠. 그래서 오랑캐 선비족,
선비족이 세운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그 북이가 이제 중원을 지배를 하고 있다가 세력이 막강했었죠. 북이가 세력을 제거했다가 이제 다시 또 분열이 돼서 동이와 서위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이는 이제 동쪽에 있는 동이는 이게 이제 북제라는 나라로 또 다시 바뀌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서쪽에 있던 서위는 북주라는 나라가 돼서 결국 나중에 이제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남는 게 이제 북주가 전체 통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주의 마지막 장군이었던 북주의 왕의 외척인 양견이 이 사람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수나라를 세우면서 중국을 통일하게 되겠습니다. 수나라 양견이 이제 수문제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양광인데 양광은 이제 양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수나라, 그러니까 북주 이게 전부 다들 이 선비족 출신들이에요. 선비족이 중국의 보면은 전부 이제 오랑캐죠. 오랑캐 선비족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지는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439년까지가 이제 516국 시대가 한 120년간 진행이 되다가 그다음에 이제 439년부터 589년까지는 이제 남북조 시대가 된 거죠. 이제 남북조 시대가 끝날 때 이제 수나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16국 시대가 한 120년, 316년부터 120년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남북조 시대가 439년부터 589년까지 약 한 150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남북조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을 하던 국가는 북주가 되겠습니다. 북주의 장군이었던 양견이 이제 수나라를 이제 세우면서 중국을 통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56 시대가 한 120년, 그다음에 이제 남북조 시대가 또 한 150년 뭐 이렇게 진행이 될 거를 합해서 중국에서는 삼국 시대부터 220년부터 시작된 삼국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서진 시대를 거쳐 삼국 시대가 한 60년, 220년부터 한 60년간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서진 시대가 265년부터 약 한 70년간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56 시대가 316년부터 한 120년간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남북조 시대가 439년부터 약 한 150년 진행이 됐습니다. 요거를 다 합해서 그러니까 이제 370년, 440년 거의 한 500년 상당히 긴 기간이죠. 130년, 250, 150, 뭐 한 400년 정도의 상당히 긴 기간 동안을 전부 다 합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통일이 안 되고 이제 분할이 됐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합해서 중국에서는 한꺼번에 위진남북조 시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위진남북조 시대라는 게 이제 삼국 시대부터 시작, 220년부터 시작해서 589년까지 남북조 시대 끝날 것 같아요. 이걸 다 합해서 위진남북 시대 이렇게 중국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남북조, 북조는 이제 북쪽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북이, 뭐 동이, 북제, 뭐 이런 나라들, 그다음에 북이, 뭐 북주, 그다음에 이제 전조, 후조, 뭐 전진, 후진 이런 나라들은 이제 전부 이제 북쪽에 있던 나라들이고, 남쪽에 이제 양쯔강 이남에 있던 나라들은 이제 남조라고 부르는데, 이 남조에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있던 나라들이 이제 나라들이 상당히 더 많았지만은 그나마 이제 통일을 좀 이뤄서 남조를 끌고 가던 나라들은 뭐 유송이라든가 뭐 남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양나라라든가 뭐 진나라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견이 수나라 문제 양견이 중국을 통일을 한 것이 이제 581년부터 618년까지 수나라가 약 30년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당나라가 618년부터 907년까지 약 300년간 존속을 했고, 그다음에가 이제 5대 10국 시대, 다시 이제 중국이 분열이 돼서 당나라가 멸망하면서 중국이 다시 분열이 돼서 907년부터 960년까지 뭐 거의 한 6, 70년 동안은 5대 10국, 5개 나라와 10국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가 이제 960년부터 이 5대 10국을 혼란기를 마무리하고 중국을 통일한 나라가 송나라가 이제 960년부터 1279년 몽골에 멸망할 때까지 약 300년 동안 북송에 있다가 이제 밀려가지고 이제 남송이 됐지만 어떻든 송나라가 거의 한 300년간 유지를 했고,
그다음에 거란족이 세운 요 나라가 이제 916년부터 1125년까지 약 200년 동안 유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1115년부터 1234년까지 약 120년 동안 유지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던 왕조들이 뭐 상당히 오래 있지 못하고 겨우 뭐 200년, 300년 요즘 단명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조선은 한 500년 지속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도 한 500년 지속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하고 백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00년 지속이 됐고, 신라는 이제 통일신라까지 합해서 한 1000년 지속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 발해도 발해가 이제 그 698년에 설립이 되어서 912년에 이제 거라는 요 나라에 멸망할 때까지 700, 900 한 발해는 한 200년 조금 더 넘게 유지가 됐었네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징기스칸이 세운 원나라가 1200 징기스칸이 1206년에 몽골족을 통일을 한 후에 그 이제 그 손자인 꾸빌라이가 이제 5대 중국의 대칸이 되죠. 이제 꾸빌라이가 이제 좀 원나라로 바꾸고서 원나라가 유지된 게 1271년부터 1368년까지 거의 한 100년, 120년 동안 유지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명나라 주원장이 세운 명나라가 1368년부터 1644년까지 거의 한 300년 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가 1616년부터 1912년에 신해혁명으로 멸망할 때까지 청나라가 거의 또 한 300년간 유지가 된 것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보고 다음에는 그 5대 10국 중국의 906년부터 979년까지 거의 한 70년간 유지된, 그러니까 그 중국이 당나라가 멸망한 게 이제 그 907년이니까 당나라가 멸망을 한 후에 나타난 중국의 분열상 5대 19, 이때 907년부터, 그다음에 이제 송나라가 건국이 된 게 이제 중국을 통일한 송나라 건국 960년 그때까지, 그다음에 이제 거란족이 요 나라가 완전히 그 중국을 점령할 때까지, 어떻든 그 907년부터 979년까지 거의 한 70년 동안 유지되었던 5대 10국. 5대 10국이라는 나라는 북쪽에 그 황하강 쪽 북쪽에는 이제 5개 나라들이 이제 계속 변하면서 이제 통일을 해서 또 통치를 했고, 남쪽에는 이제 10개 나라가 있었는데 그 5대 나라는 이제 처음에는 후량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후당, 그다음에는 이제 후진, 그다음에 이제 후한, 그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후주라는 나라까지 이제 그 연결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대 19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